이번에는 대법원 2018년 8월 1일 선고 2018-229564 판결입니다. 선행자백의 성립 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언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본 판례입니다. 보통 선행자백에서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면서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데, 본 사안은 그 대상 진술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의 사안입니다. 사안을 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네요. 그런데 실제 사실관계는 봤을 때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5년 4월 8월 4일부터 2006년 2월 8일까지 약 6개월간 계속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이후 2015년 11월 9월경까지 약 10년 동안은 406일 정도만 입원하는 등 간헐적으로 10년 사이에서는 입원은 406일 정도고 그 밖에 간헐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 이후에는 통원 치료만 받아왔네요. 그리고 피고의 입원 치료 기간을 2005년 8월 4일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8일까지로 하여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경우에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손해 2천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한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면서 원고는 아마 한 2천여만 원 정도를 피고의 일실수입으로서 원고 자기가 손해배상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그 전에 내었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이제 그 다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는데, 그때 피고의 일실수입이 2천여만 원이라고는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6년 2월 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위 진술을 자백으로 처리하면서 자백으로 돼서 2016년 2월 8일까지의 입원으로 보니까 100% 피고가 노동능력 상실하였다라는 상황이 되면서 피고의 일실수입이 2천여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원고의 그런 다툼 중에 계산을 그렇게 하면 2억 원이 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본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보통 우리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교통사고 등에서의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최근에 또 다른 패턴으로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피고로 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전적으로 너가 잘못한 거다, 내지는 우리는 요런 정도밖에 잘못이 없다 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 측으로 몰린 측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피해자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면 손해 발생 등에 대해서 주장, 증명 등을 피해자가 일반 손해배상에서는 원고가 돼서 하여야 하는데, 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서도 마찬가지의 이러한 주장 책임이 작동합니다. 즉 이행 청구의 손해배상
등을 가령 예를 든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그것을 뒤집어 놓은 셈인데요. 그래도 손해에 대한 주장 증명 등은 피고가 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가해자 측인 보험회사가 원고가 돼서 우리가 물어줄 돈은 이런 정도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진술을 잘못 뭔가 착오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그 기재 같은 것을 오류가 있었는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피해자가 원용을 함으로써 가해자가 주장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 부분에서 피해자가 주장 증명을 하고 가해자가 맞다 아니다 라는 식의 이런 대응이 나올 상황에서의 그 부분서 거꾸로 가해자가 먼저 선행적으로 진술을 하고 피해자인 피고가 원용을 함으로써 이 자백의 통상적인 틀에서의 시간적 선우가 뒤바뀐, 원래 주장 증명해야 되는 피해자가 뭐라고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해야 되고 가해자로 몰린 원고가 맞다 아니다 뭐 등등을 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먼저 했는데 이게 피고에 의해서 원용이 되면 이제 선행자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적 선우가 뒤바뀌면서. 그런데 이 원고의 본사안에서의 진술은 뭔가 판단에서 착각을 일으켰는지 등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부정확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지고 본 판례에서는 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진단 내용이나 치료의 경과 앞에서 잠깐 말했던 그런 상황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2005년 8월 4일 이후에 약 10년 6개월간에 걸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수긍되기가 어렵다. 앞에서 우리가 통원치료 등등 그 이후에는 있었고 실제 입원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2월 8일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최초 입원 치료를 종료한 2006년 2월 8일과 연도만 다른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잘못 2016년 2월 8일까지로 진술한 거 아닌가, 입원 치료 기간을 잘못 2016년 2월 8일까지로 진술하였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원고가 그런 진술을 하고 피고가 비록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행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백 일반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면서 선행자백이 되는 것인데, 이때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틀은 원용까지 있으니까 선행자백의 틀이 되긴 하는데 그 진술의 잘못된 계산이나 등등의 뭔가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앞의 사례에서는 2006년 2월 8일을 2016년 2월 8일과 조금 잘못 기재했다든지 착각을 한 거 아닌가. 상대방이
그렇다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여기서는 피고가 원용했겠죠. 입원 기간이 훨씬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용하였다면, 그렇더라도 이게 선행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소극적으로 본 것이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원심은 이에 대해서 성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손해 계산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입원 치료 기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뭔가 불분명한 거 아닌가라는 것을 감지하고 명확히 확정한 다음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6년 2월 8일까지의 전 기간을 피고의 입원 치료 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아 위 기간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계산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2천 얼마 정도로 계산될 수 있는 그런 손해가 지금 2억 정도로 계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다시 검토해서 한번 마무리 확인해 봅시다. 자백은 원래 상대방이 사실 주장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주장의 일치에 있어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상관이 없지요. 당사자 한쪽이 자발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동안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자백이 성립하죠. 만약 상대방이 원용하는 하지 않는 사이에 철회를 하면 이 경우는 선행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와 일반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용함으로써 자백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 철회를 해버리면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 이런 법리도 계속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하여튼 이번 사안에서는 그 점은 문제 안 되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비록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판례입니다.